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은 코로나 백신 이용하기. 코로나 백신.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번 맞거나 또는 1번 맞거나,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 됐어요. 1번 맞는 거는요. 백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효과가 어떠냐? 그러니까 2회 또는 1회를 맞고 난 다음에 2주부터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지속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이상 갈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는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완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면역이 이미 벌써 3월 달에 걸렸으니까, 그러네요. 1년 됐네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걸리거나 이게 다 면역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 효과가 6개월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지속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효과라는 게 뭐냐? 2가지 효과예요. 하나는 걸렸을 때 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병이 거의 안 됩니다. 대부분은 다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경미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증증이 되지 않게 하거나 사망이 되지 않게. 사망도 코로나19 그 자체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는 이미 병이 있어서 그게 얹어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게 안 되게 하는 효과죠. 네. 2번째 효과는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게 100% 안 살진 않아요. 네, 그래도 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그게 남한테 안 전파가 되게 하는 효과죠. 2가지 효과예요. 다른 백신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은 B형 간염 예방주사는 어때요? 한번 맞고 면역이 있으면은 바이러스 자체가 퇴치가 돼버리잖아요. 누구한테 전염도 안 돼요. 예, 그런 백신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독감 백신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전파가 안 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효과고요. 부작용은 어떠냐? 어떤 백신이든지 거의 다 없습니다. 대부분은 없어요. 소수만이 있습니다. 그 소수는 보통은 이제 소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보통 3일 이내인데요. 열이 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뭐 근육통이 있다든지 메스꺼움이 있다든지 구토 등이 있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증상이 소수한테서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맞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방주사 맞고 죽었다 아니면 예방주사 맞고 혈전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과학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백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다음에 파이자 백신 2가지가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백신이 얀센, 이게 이제 1에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더나, 그 다음에 노바백스. 얀센과 모더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전부 다 승인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백신이고요. 노바백스도 미국에서 만든 건데 노바백스는 아직 승인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3가지를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얀센만 1회를 맞고요. 나머지는 다 2회를 맞습니다. 네. 다 2회를 맞고 보통 간격이 파이자는 3주,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12주,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맞고요. 모더나도 한 4주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게 이제 근육 주사고요. 그런데 이제 보관 방법이 이 파이자, 얀센, 모더나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 아니면은 파이자는 더 심해요. 마이너스 6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냉장고는 저렇지 않잖아요. 제 병원에서도 저런 냉장고 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는 보관 때문에 특수한 센터가 필요해요. 저런 냉장고를 갖고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접종 센터라고 합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센터를 만들어서 보관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해요. 2에서 8도 정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통 쓰는 냉장고에 넣어둬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 데서나 놓을 수 있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는 그런 백신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접종 대상을 이제 정했어요. 제부터 얘기할게요. 소아청소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소아청소년 임산부는 임신부는 아직은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먼저 시작한 게 화이자 백신은 이 소아청소년한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백신도 따라갈 거예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현재까지는 그런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그러니까 저같이 의사라든지 저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라든지 사회 기반 종사자, 소아청소년 대상 종사자, 보육시설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시설 생활자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분도 꽤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맞이되실 분들이 노인 시설에 계신 분들, 만 65세 이상, 그리고 성인 만성질환자, 이게 1순위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50에서 64세, 18세에서 49세,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정부의 계획이죠. 계획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 거의 다 돼가니까 50만 명을 접종하겠다라는데 그래도 80만 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네, 아직 이제 대부분이 다 아스트라제네카였기 때문에 뭐 한 8주, 2달이 더 지나야지 두 번째 걸 맞게 되니까요. 5월 달에 850만 명, 뭐 7월 달에 뭐 4천만 명을 놓겠다고 했는데요. 뭐 거의 이게 계획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접종 실적은 1번은 백신이 확보돼야 되겠죠. 근데 이미 신문지상에서 보셨지만은 언론 보셨기로는 자꾸 지체가 돼요. 예, 지체가 되는 게 그만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데 그만큼 만들어내지 못해요. 거기다가 이동해야죠. 네. 또 그다음에 원료가 또 부족해요. 만드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접종 장소. 이제 아까 그 센터는 이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센터가 그 접종센터를 250개소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만 개소에서 이건 이제 기타 의료, 그러니까 병원이 돼요. 의원들이 돼요. 그걸 1만 개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금방 잘 만들어지겠느냐. 네, 그래서 접종 장소의 확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이 또 안 맞겠다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참여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큰 문제예요. 백신 확보가 제일 큰 문제라서 1월까지는 난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체가 예상이 됩니다. 집단 면역을 성취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제 우리가 다 수본하는 일상으로 복귀하겠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뭐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일상 복귀하더라도 새로운 체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자, 근데 집단 면역을 성취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면역이 되는 것은 감염자이거나 접종자이거나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감염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종자가 접종을 좀 덜해도 전체 집단 면역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감염자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유럽, 그죠? 인도도 많아요. 접종을 추가하면은 빠르게 집단 면역에 도달을 합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은 10만 명밖에 안 돼요. 감염자가. 네, 그러니까 접종으로만 집단 면역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계속 방역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종을 서둘렀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세계적으로 방역을 제일 많이 제일 잘했다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대만, 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확진자가 적거든요. 사망자도 적고. 그래서 이제 방역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데요.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접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되게 이 방역을 한 나라들은 이 접종을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방역을 믿다 보니까. 그러면은 더 오래, 일상 복귀가 훨씬 더 오래 갈 거예요. 그냥 자기 나라에서만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뉴질랜드도 똑같아요.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들어오고 나오죠. 거기는 아예 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뉴질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남태평양인 뭐 피지라든지 키리바시라든지 이런 나라 소국들 있잖아요. 거기 똑같아요. 완전히 국경을 갖다가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없으니까 확진자가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들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접종을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그걸 제일 빨리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일상복귀는 이스라엘이 제일 앞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적으로는. 접종 후에 이제 맞은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그대로입니다.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스크 써라, 거리 두기 해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접종을 했다. 그 증명서는 발급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의미가 있어집니다. 네, 증명이 있어야 뭔가를 하게 될 테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밖에 안 돼요. 아직도 방역에만 치중한다는 거죠. 그건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접종을 한 다음에 2주 후부터는 다른 접종자를 만날 때는 마스크 없어도 돼요. 네, 지침이. 네, 그리고 거리두기 안 해도 돼요. 그러거나 또 접종을 안 했는데 위험자가 아니에요.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없어도 되고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어요. 접종을 맞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됐다 와가지고는 잡아갑니다. 격리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격리와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방서 맞았다는 증명만 보이면은. 네. 그 차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격리, 거리두기, 마스크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해서 정말 일상복귀는 제가 지난 강의 때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아니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년쯤 돼야 뭐 일상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방역 추세를 보면은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역적 여행 버블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 버블이라는 건 이제 버블이 풍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을 갖게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지역적으로는 이동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염이 적은 국가 사이의 여행 격리를 면제하는 걸 갖다가 트래블 버블이라고 그러고요. 뉴질랜드하고 호주 사이, 뉴질랜드는 이미 말씀드렸죠. 거의 뭐 확진자가 없고요. 호주의 일부 구역과 이런 트래블 여행 버블을 갖다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도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지역적인 거고요.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국가일수록 이제 당연히 공세는 해지되고 일상도 복귀되고 여행도 자유롭게 되고 격리도 면제되게 됩니다. 단지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증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진자였다는 증명, 그리고 접종자였다는 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 관리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확진자 관리는 별로 제대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접종자 관리는 전산화해가지고 아마 그건 굉장히 확실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하여튼 앞으로 추세를 봐서 증명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네. 고령자, 성인, 만성질환자는 필수입니다. 네. 무조건 맞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의 위험 때문에 맞는다. 이건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고.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 걸려도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선택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전파 예방을 원한다. 아까 제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남한테 안 옮기기를 원한다. 그럼 필수가 돼요. 네. 그러거나 빠른 일상 복귀를 원하면 또 필수가 됩니다. 아까 이게 증명이 있어야 다수를 상대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증명이 있어야 뭐 출두시키고 나중에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아까 제가 미국 CDC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격리 같은 걸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증명이 있어야만. 네. 이게 다수를 상대할 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상대할 때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은 다수 판단해야 될 때는 이렇게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백신에 따라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이 많고 효과가 떨어진다. 파이자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다. 이거에 대한 차이보다는요. 그래서 지체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부가 다 사가지고 정부도 되게 어렵게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서둘렀어야지 빨리 확보가 되는 건데 지금 이미 사실은 상당히 늦어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한테 순번이 돌아왔을 때 그때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나중에 맞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백신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완치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완치자는 한 번만 맞아도, 두 번 맞을 거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뭐 한 번밖에 안 맞는 건 그냥 그걸로 되는 거고요. 네. 병에 대해서 안 맞아도 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완치자 증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접종 증명을 원한다. 예, 그러면은 그냥 다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닥터는 완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다 맞을 생각을 해요. 그것도 증명해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이용하기 어떤 건지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겠죠? 예방주사 순서가 오면은 바로 맞도록 하세요. 나중에 지체하지 마시고요. 네. 자, 건강하세요.